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밍글봇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민글봇은 컴퓨팅 사고력의 콘텐츠, 개념을 콘텐츠화해서 그 콘텐츠화한 이 콘텐츠의 게임과 놀이를 접목해서 PC와 모바일 앱, 키트 형태로 제공하는 컴퓨팅 사고력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 회사입니다. 컴퓨팅 사고력이란 게 어떤 건지 혹시 독자들과 시민분들께 잠깐 짧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이 컴퓨터 권력에 좀 많이 주목하게 된 배경이 요즘 뭐 문제 해결력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MZ세대를 비롯해서 뭐 10대, 심지어 저도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에 많은 화두가 있는데요.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하면 좀 기를 수 있을까라고 이제 많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는 차에 그게 바로 이제 컴퓨팅 사고력이라는 거를 우리가 모두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이 있었고 그래서 컴퓨터 사고력이 많이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컴퓨터 사고력은 우리가 왜 문제를 어떤 딱 대면하게 되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이렇게 포기, 모르겠다, 어려웠다. 다른 유형은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까? 큰 문제를 어떻게 좀 쪼개지? 아니면 이 불필요한 게 어떤 거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용어들 중에 분해, 추상화 이렇게 문제를 대면했을 때 불필요한 걸 좀 없애면서 생각을 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게 컴퓨팅 사고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음, 그러면은 그 컴퓨팅 사고력에 주목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컴퓨팅 사고력이 제일 좋아. 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건 아니고 문제 해결 능력이 화두가 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의 제일 핵심적인 필수 역량이 바로 컴퓨팅 사고력이었고 또 컴퓨팅 사고력이 바로 또 현재 우리 소프트웨어 교육업계의 궁극적인 목표가 또 컴퓨팅 사고력 배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21세기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가장 필수적인 역량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요즘 또 학교에서든 요즘 뭐 컴퓨팅 사고력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럼 이 컴퓨팅 사고력을 조금 더 쉽게 기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의 개념을 흔히 알고 계시는 뭐 큰 문제를 나누는 분해, 추상화, 알고리즘, 뭐 디버깅, 응용, 적용 이런 개념을 콘텐츠로 개발을 하게 됐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익힐 때 재미만한, 뭐 즐거움만한 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 콘텐츠에 게임과 놀이를 접목하게 됐습니다. 네. 컴퓨팅 사고력에 중심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인공지능 그 기초 함양, 그래서 글로벌 인재로까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고 다들 보고, 그리고 대표님도 그거를 이제 희망하시면서 방향성을 잡고 가고 계신데, 꼭 인공지능 인재가 아니더라도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네, 컴퓨팅 사고력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사실 이제 본부장님께서 아시다시피 것처럼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나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이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그 본부장님의 그 어떤 그 질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걸 또 보시는 이런 시청자분들은 또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를 사실 문제를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이 바로 저는 살면서 평생 필요한 게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우리 현재 이런 21세기 가장 필요한 역량이기도 하고요. 현재 단계에서 그러면 주요 타겟층은 어떤 연령대일까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10대를 타겟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엔드 유저, 최종 사용자들은 뭐 지금은 10대부터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물론 저희가 거래하는 고객들은 뭐 IT 기업, 온라인 플랫폼 교육회사라든지 교육기관, 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이 10대에 겨냥했던 이 밍글봇 AI 컴퓨터 사고력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가 아니면 이게 10대만 해당되는 거지? 이 컴퓨팅 사고력은 남녀노소 누구나 필요한 건데라고 자연스럽게 이동이 돼서 사실 지금은 이제 10대, 20대 발달 장애 친구까지 시장까지 확장이 됐고요. 또 시니어 분들이 요즘은 굉장히 멋지게 건강하게 사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도 나도 이렇게 뭐 치매 예방을 미리 하고 싶어. 노화 방지를 하고 싶어. 사고의 근육을 좀 주고 싶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10대, 20대 발달장애 친구, 그리고 시니어 분들, 그리고 원래 이 10대들의 시장이 초기에는 조금 약간 제 생각에는 좀 한정적이었다면 지금은 시장이 점차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께 얘기 들으시는 것도 컴퓨터 사고력이니까 10대니까 약간 교육적인 측면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저희도 이렇게 처음에 교육적인 측면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거에서 50대 50이어서 이게 좋은 걸까 나쁜 것일까? 왜냐면은 교육적인 측면만 보면 조금 시장 확장이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이게 건강과 연결되는 일상과 연결되다 보니까 헬스케어 시장에도 자연스럽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제가 앞서 이걸 여쭤봤던 질문을 여쭤본 게 그 10대뿐만 아니라 시니어들 그리고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까지 이렇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 제 또 나름대로 생각에는 요즘 뭐 AI 융합대학이라고 해서 뭐 코딩을 배우고 일반 전공 학생들도 코딩을 배우고 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위해서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들을 먼저 접목하면 어떨지 그걸 한번 여쭤보려고요. 저는 본부장님 지금 말씀이 좋아요. 제가 지금 생각한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좀 고민뿐만 아니라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많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인공지능 기초가 되는 이런 컴퓨팅 사고력을 배워야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뭔가 바로 막 코딩을 배우고 막 뭔가를 하는 것보다 그 전 단계에 컴퓨팅 사고력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단계를 이동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교육들, 가장 기초가 되는 교육 시장에 나가는 것도 제 사업 목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 우리가 그러니까 동시대 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동시에 살고 있는 우리가 정작 컴퓨팅 사고력, 인공지능 기초 능력이 함량되어 있지 않다면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좀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질문이 바로 저의 답변이자 네, 저의 지향해야 되는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 10대 그 학생들이나 유아들 이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을 접해본 학생들은 반응이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저희도 이제 항상 교육을 하고 나면 설문을 받거든요. 설문지를 받고 또 뭐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서 기억에 남는 건 이게 이제 교수자분들이 있고 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학생들은 일단 뭐 피드백이 뭐 웃긴다, 재미있다, 뭐 즐겁다 이러고 뭐 이렇게 밍글볶아 스스로 저희 아이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게 좋았다고 적었어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키트랑 앱이 있잖아요. 모바일 PC 앱이 있는데 특히 키트 같은 건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직접 오리가미 밍글봇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게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즐겁다, 재밌다, 뭐 그런 게 있었고 선생님들 피드백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별로 말을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표현을 안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 민글봇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약간 몸이 조금 살짝 좀 놀랬다. 그리고 한창 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고 수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들이 마스크 착용을 하고 막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몰입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학생들이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선생님께서 그런 피드백을 주셔서 음, 생각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거는 좀 더 많은 콘텐츠를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대표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몰입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네네.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완성도는 어느 정도 높게 평가를 받으신 거네요, 현장에서. 근데 현장에서도 그렇게 피드백을 주시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게
어, 우리가 주관적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또 모셨죠. 뭐 선생님들도 모시고 개발자도 모시고 학부모님까지 모셔서 실제 이제 또 FGC도 해보고 해보니 또 좋은 점수도 뭐 아주 주셨고 그리고 어 AI 교육 콘텐츠상도 받고, 네, 뭐 성남시에서도 우수 제품이라고 인증도 주시고, 그래서 객관적으로도 좀 증명이 되는 것 같아서, 어, 뭐 민글보 AI를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하고, 물론 사용자들에게도 되게 좋겠죠. 이게 왜냐면 좋은 양질의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를 또 경험해야 그 사용자들이 실제 컴퓨팅 사고력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그 얘기는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지고,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글로벌 인재, 인공지능 기초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그건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또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뭐 해야 되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기술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야죠. 네, 현재는 기술도 검증이 됐고 시장 업계에서도 정말 호평을 받고 있는데 초창기에 보급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한 거죠. 컨텐츠 라이센싱과 구독 모델로만도 나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녹록치 않은 거죠. 그래서 뭐 학교마다 막 다니면서 인사도 뭐 가서 소개도 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라이브 세미나 같은 것도 해가지고 교수자분들에게 널리 알리기도 하고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게 조금씩 이제 소문이 나고 또 정부 지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또 많이 알리기도 해서 그 덕분에 이제 지금은 뭐 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IT 기업들 이렇게 특히 또 방과후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연락을 주셔서 조금씩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런 또 와중에 또 이제 동남아 쪽에서 이제 많이 컨택이 왔었고 특히 인도네시아와는 얼마 전에 수출 계약을 맺게 돼서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이 진행 중입니다. 언어적인 플랫폼의 언어적인 부분만 좀 더 콘텐츠를 보완을 한다면 사실 그 교육이란 거는 전 세계 공통이기 때문에 곧바로 접목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글봇 AI는 처음부터 수출을 목표로 했었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로 다 이제 개발이 됐고 다 론칭을 했고요. 사실 초기에는 뭐 베트남어, 태국어, 중국어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정부 지자체에서 또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언어로 다 이제 번역도 했었는데 정작 바이어들을 만나보니까 그 자국어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왜 영어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면서 뭐 주로 베트남어, 뭐 태국어, 중국어 굳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어와 영어로만 일단 개발을 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혹시 그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지금 본사는 지금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본사가 있고요. 물론 거기서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으로 이제 본사를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광주시에서 인공지능 그 산업 단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인공지능 사업을 또 좀 더 집중적으로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광주시와 어떻게 또 인연이 돼서 어, 인사를 서로 이제 사업 소개를 하다 보니까 광주시와 이렇게 MOU를 맺게 됐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또 추진하는 인공지능 사업 융합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그 창업 캠프가 있습니다. AI 창업 캠프 거기에 연구 전담 부서를 또 이렇게 만들게 됐고 자연스럽게 또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또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도 좀 얻고 지금 현재 민글봇 AI가 추구하는 인공지능 기초 능력 함량에 대한 그런 기술 개발도 하고 또 관련 연구 개발하는 기업들과 또 많이 논의도 할 수도 있는 기회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연구 전담 부서를 또 거기에 두다 보면 또 광주를 또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민글봇 AI 시장을 광주까지도 또 확장시킬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사업 추진에 대한 그 계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주시로 또 연구부서를 만들게 됐습니다. 광주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혹시 아쉬운 점이나 좀 보완할 점 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제 어, 아쉽다기보다는 사실 이 스타트업이 뭐 사실 작은 기업은 항상 힘들지 않습니까? 일하기가. 그러니까
광주시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 관련된 사업에 많이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는 제가 물론 연구개발 부서가 거기 있으니까 이제 광주도 가서 여러 시장도 보고 여러 기업과 협업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광주시에서 이 민글보 AI를 많이 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뭔가 더 연구가 돼야 될 거가 무엇인지 또 개발이 돼야 될 것인지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민글보 AI를 광주시에서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를 그게 저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만은 제가 계속 민글보 AI를 SNS를 한다고 해서 광주시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한 모르잖아요. 사실 오늘 본부장님께서도 저랑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면 민글보 AI를 사실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래서 연구전담부서는 거기 광주시에 있는데 민글보 AI를 어떻게 광주시에 알리지? 관련 분명히 이게 지금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 아신 것처럼 인공지능 기초 능력을 함양시키기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이걸 필요로 하는 기관이라든지 어떤 업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고 해도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앞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접근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말씀들은 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고 사실은 여기 연구부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홍보하죠? 어떻게 알리죠? 그런 게 조금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쉽다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 굉장히 계속 막 가서 막 알리고 싶은데 그 루트가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렇게 또 연구 부서까지도 강조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음, 일단 많은 내려오신 이제 부설 연구소나 아니면 사무소를 이렇게 개설하신 기업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수요처 찾기가 이게 쉽지 않다. 일단은 내려왔는데 여기서 비즈니스를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장을 일단 그렇죠. 첫 발을 떼기가 너무 어렵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좀 더 지원을 해준다면 기업들이 이런 레퍼런스를 이제 쌓아가면서 이 시장 안에서 뭔가 새로운 걸 또 해볼 텐데 그 첫 발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뭐 쉬운 건 없겠죠. 물론 이거 뭐 제일 첫 번째 노력은 이제 기업이 하는 것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광주에까지 연구 전담 부서를 만들었으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물꼬를 틀 수 있는 뭐 그런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아직 좀 찾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조금 찾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 그래야 지금 제가 이제 그 현재 본사는 이제 판교에 있지 않습니까? 판교에 있어서 그쪽에서 굉장히 많은 또 지원도 해주시고 덕분에 또 많은 사업도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하는데 이제 좀 사업 확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기도, 이렇게 서울, 이렇게 광주 전역으로 이렇게 국내에서 뻗쳐나가야 될 텐데 이제 그다음 코스가 이제 광주로 뻗어나가야 되겠죠. 연구 부서가 있으니. 근데 이게 좀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어, 네, 좀 이런 수요처도 그렇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알아야 경험도 해보고 체험도 해봐야 한 번 더 만나보고 싶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배 창업가로서 후배 예비 창업가들이나 스타트업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조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저도 지금도 현재 고군분투하고 또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요. 조금 더 몇 년 더 앞서서 이제 창업을 한 사람으로서 글쎄, 제가 해보니까 경력과 창업은 다르다. 네. 제가 처음에 경력이 엄청 이제 사람들 대부분 창업하실 때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경력을 무척 많이 쌓아서 창업을 했었던 케이스인데 경력과 창업은 굉장히 다르다. 또 다른 경력을 쌓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다 쌓는 거라 경력과 창업은 다르다 하지만 경력은 창업의 밑거름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자세가 내가 경력이 좀 많으니까 창업이 좀 쉬울 거야 이러는 것보다는 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내가
아주 집중해서 몰입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좀 힘들어도 어, 조금씩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네. 네, 밍글콘 이 프로그램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도 무언가 고유의 영역이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시민들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이게 네. 뭐 모든 기업들이 마찬가지일 텐데, 제가 밍글봇 AI를 이제 론칭하게 되면서 대부분 보는 시선이 아니, 교육적인 소프트웨어, 뭐 교육적인 콘텐츠로만 바라보는 거죠. 물론 이제 교육적인 콘텐츠 필요하긴 한데, 대상이 10대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저희 회사가 스케일업하기엔 조금 많이 제한이 있고, 그리고 시장이 많이 크지 않고, 또 이미 기존에 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틈을 비지고 가기 굉장히 힘들죠. 힘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지금 밍글봇 AI는 정체성이 컴퓨팅 사고력 배양이다 보니까 그런 고민하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린 것 자연스럽게 건강과 생활, 뭐 자기 개발의 영역으로 이동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그래서 이제 10대, 20대 발달장애 친구까지 포함을 하게 되고 10대를 포함해서 그 자연스럽게 이제 성인들, 시니어 분들까지 관심을 나도 이제 노화 이런 이 뇌의 노화를 좀 막고 싶어. 치매 예방을 막고 싶어. 재미있네. 뭐 게임처럼 이렇게 문제를 푸니까 이거 어려운데 뭐 이렇게 반응들을 보여주시니까 이 밍글봇 AI의 정체성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측면도 물론 갖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생활, 일상으로 건강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또 그 사용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이 있으시겠죠. 이제 의학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어, 그런 또 시니어 분들 시장에서 이건 자연스럽게 헬스케어 시장에 진입을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이라는 건 좀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교육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어쩌면 저희 민굴콘 회사 입장에서 좋을 수 있죠. 교육적인 측면이 있는 고칼의 콘텐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의 콘텐츠가 AI, 민굴 AI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증된 AI 이 서비스 게이미피케이션이 시니어 그 치매 예방이라든지 아니면은 노화 그리고 10대, 20대 발달장애 친구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포지셔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면 저희들은 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헬스케어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본부장님. 그래서 조금 더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UI 표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팔로우를 해서 글로벌 그러니까 헬스케어 시장으로 앞으로는 이제 이 박람회나 전시할 때는 헬스케어 시장에도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지는 않고요. 정확한 정체성은 에듀테크 기업으로서 검증받은 게이미피케이션 민글봇 AI가 헬스케어 시장에서도 좋아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저는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뭐 치매 예방에도 분명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제가 이거는 조금 뭐 재미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고스톱보다 좀 낫습니까? 치매 예방 효과가? 고스톱도 굉장히 좋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죠. 근데 조금 접근 방식이 고스톱보다 또 콘텐츠가 좀 더 다양하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그건 이제 만지는 키트와 같은 거죠. 사실 화투가 있으니까. 물론 이제 디지털화도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콘텐츠가 좀 더 다양해서 융합적이죠. 이 콘텐츠 자체가. 뭐 언어도 있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과학도 있고 노래도 있을 수도 있고 체육, 움직임도 있어서 아마 이제 뭐 우습게 질문하셨습니다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화투 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융합적인 콘텐츠가 많은 게 더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음. 방금 든 생각인데 꼭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 대상으로도 효과적이겠네요. 네, 사실 제가 성인들 대상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실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20대, 30대, 40대 분들한테 교육할 기회가 생겨서 했는데 엄청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재밌냐 했더니 어, 이런 걸 생각할 만한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일에 막 쫓기고 하다 보니까 뇌가 한쪽으로 좀 쏠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컴퓨팅 사고력을 놀이를 하다 보니까 왼쪽 좌뇌 우뇌 다 써야 되고 막 몰입도 해야 되다 보니까 굉장히 즐겁다고 해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뭐 일상에서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콘텐츠로 자리 잡는 어,
시기가 오겠죠? 네. 그렇게 됐으면 어, 좋겠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쪽은 일단 가시적으로 이제 성과를 내고 계신 거고, 혹시 뭐 네. 주요 이제 타깃으로 하는 국가들은 몇 개국이나 있습니까, 좀? 사실 이제 일단 동남아를 타겟으로 했고요. 왜냐하면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주로 만들었던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서비스들이 베트남 쪽에 많이 수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동남아 쪽으로 잡았었고, 그래서 일단 동남아 인도네시아 시장을 조금 더 저는 좀 넓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인도네시아 시장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그다음 뭐 베트남 이렇게 조금 더 동남아시아 시장이 좀 더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저는 이제 중동 지역을 조금 공략하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제가 많이 조사는 많이 못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중동에 계시는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 밍글보드 AI 같은 이런 서비스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몰랐었는데 그래서 조금 새로운 시장이라 중동은 사실 저한테는 좀 더 스터디를 해보고 이게 정말 가능성이 있다면 그 다음은 중동도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뭐 대표님께 가지고 계신 기업 문화를 어떻게 조성하고 싶다, 아니면 뭐 기업 철학이랄 게 있을까요? 기업의 철학이요. 네. 오늘의 현재 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결정한 결과의 모습이고 미래의 우리의 모습은 현재 우리가 결정한 결과의 모습일 것이다. 그게 바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굉장히 뭐 원인과 결과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지만 모두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면 본인이 원하는 그게 또 기업뿐만 아니고요. 각각 속한 개별 또 성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뭐 하나의 모토라면 모토 그런 문장을 항상 저희가 되새기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기업의 향후 이제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앞서 1차 프리시즈에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이 헬스케어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조금 팔로우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UI 표준화라든지 아니면 컴퓨팅 사고력 지수라든지. 그래서 시리즈 A 투자를 조금 2차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와서 투자 유치에 대한 하나의 1차 계획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조금 더 확장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디지털 치료제라는 게 저희는 예방이잖아요. 예방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ADHD 예방이라든지 치매 예방이 될 수 있는 게이미피케이션. 그러니까 지금 밍글보드 AI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대학교 교수님들 또 기술 개발자분들이랑 좀 많이 논의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글로벌 론칭을 한 번 더 그 디지털 테라피틱스에 조금 걸맞게 한번 해보는 게 또 장기적인 플랜이기도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